자, 232쪽. 자, 이제 이게 일반정표 분계하고 결산정리도 다 분계해요. 다 분계만 잘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분계만 잘하면 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세요. 원수 접수를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232쪽에 2월 거래. 어저께 아마 하나는 했을 거예요. 02월, 01. 이건 어저께 했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1년간 동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85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분계를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보험료 821번 보험료 8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게 800건대예요. 500건대가 아니고 영업부니까 앞으로는 비용은 800건대, 500건대. 그러니까 공장이나 제조는 500건대고 나머지는 800건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2일 날 했으니까 02월 03일 날 02월 03일 이제 날짜는 정확히 바꿔야 돼요. 이게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날짜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2월 3일 날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초청 강사에게 강사료 120만 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거는 그 강사료 줬죠? 그러면 이건 3번은 차변이에요. 여기 밑에 있지만 3번은 차변.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3번. 글자는 안 찍힙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교육훈련비. 자, 교육훈련비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500번 단위, 800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도급이나 보관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제조원가나 판관비. 우리 제조부, 전산회계 1급은 제조부 기준이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800번대만 했고, 이제 회계 1급은 요 500번대 제조원가하고 요 둘 중에 구분을 해야 돼요. 마케팅 부서는 판매죠? 그러니까 요 800번대를 선택해야 돼요. 마케팅은 판매니까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차변에 얼마가 되냐면 120만원. 120만원 됐고, 그리고, 원천징수세를 제외했다. 이거는 세금 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세금 띄어서 회사가 맡아가지고 있으면 예수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금 대변에 얼마냐면 39,600원. 이게 3.3%를 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대변은 뭐가 되느냐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103번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 소리죠. 요새 계좌 이체하잖아. 이 앞에 노점상에도 계좌 이체하라고 하더라고. 뭐 사면에.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 날, 02월 04일. 자, 우리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을 대출받아 보통예금에 대체 입금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2년 후 보고기간 종료일 거기다 써놔요. 보고기간에다가 적어놔. 별산일. 보고기간에 적어놔요. 별산일 12월 31일. 12월 31일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장기예요. 장기. 비유동자산인데 이건 비유동부채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야. 대변부터 먼저 하자고. 차변이든 대변이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적어야 돼. 자, 우리은행. 이거는 은행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차입금이니까 은행 적어야 돼. 예금 같은 거는 안 적어도 되지만 차입금은 적어야 돼요. 1억을 대출받았다. 1억을 차입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요거를 보통예금에 입금했대요. 103번 보통예금. 만약에 여기 이자를 띄고서 나머지만 예금했다면 여기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일 거 됐고, 2월 5일 거, 2월 05일 거,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예입하다. 정기예금을 예금했대요. 자, 정기예금에 예입했으니까 2월 5일 날 차변에 정기예금.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그러면 4번 대변, 102번 당좌예금. 여러분들 저 101번은 현금이고 102번은 당좌예금이고 103번은 보통예금이잖아. 그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지. 그것도 못 외우면 안 되죠. 108번은 이상매출금, 110번은 받으러. 그것도 외워야 되고 251번은 이상매입금, 252번 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미수금은 120번이에요. 코드 그때 그 첫 프린트 줬을 때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꼭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예금했고, 그 다음에 2월 7일 날 공공상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당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다. 자, 미지급금을 갚았대요.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 아까 253번이라고 했죠? 자, 이건 누구의 미지급금이에요? 공공상사.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적어줘야 돼요. 공공상사 250만 원. 그리고 이때는 플러스기 들어오면 3개가 공식이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회계사랑의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통예금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죠. 이거 별표해놔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자, 여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인데, 자, 여기 500주를 6,000원에 샀어. 액면가액은 5,000원이야. 그러니까 500주를 6,000원에 샀는데 액면가액이 5,000원이니까 액면가액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살 때는 그 주식을 발행하고 그럴 때는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고 또 사채 발행하면 사채가 액면가액이 대변의 사채가 되지만 발행한 사람 입장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그걸 산 사람 입장이야. 산 사람 입장은 액면은 필요 없어. 우리가 산 거를 산 거야. 산 금액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샀어요. 곱해봐요. 얼마 나와요? 차변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야. 단기 매매 증권. 그 금액 곱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500주 곱하기 하니까 5, 6, 30. 300만 원 나오지 않아요? 둘, 넷, 여섯, 일곱, 300만 원.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액면가액 5,000원은 필요 없어요. 살짝 X천원. 그리고 매입 수수료 또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수수료는 가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가산하면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다른 거는 가산해야 되지만 이거는 가산하면 안 돼요. 매입 수수료 25,000원.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여기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여기 수수라고 찍어봐요. 자, 화면 보세요. 수수료 비용. 요거 984. 자, 따라서 할 때는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5,000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한번 입력해봐요. 자, 2월 12일 여러분이 한번 공개해서 입력해봐요. 12일 거 한번 입력해봐요. 12일부터.
2월 11일. 자, 2월 11일. 자, 233쪽 2월 1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장 주식 500만 원을 800에 처분하고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요. 우선 단기 매매 증권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냐면 그 500만 원이 나가는데 차변에는 800에 처분했어요. 근데 여기 7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이니까 103만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800에서 7만 원 빼니까 793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은 여기 900번대 거예요. 900번대. 자, 900번대 금액이 수수료 비용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거 수수료 비용이 아니야. 이거 매입할 때가 아니라 나머지 대변에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안 써요. 취득할 때만 쓰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이익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저기 매입할 때는 단기매매증권이 차변에 올 때는 수수료 비용 쓰는데 처분할 때는 받은 돈에서 빼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처분이익 그 돈 비용 빼고 나머지가 처분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이건 쉽죠? 성진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 받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받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인데 거래처가 성진이에요. 성진에 얼마가 되냐면 500이에요. 500. 그리고 1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차변에 101번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약소금으로 받다 그랬죠? 그럼 110번 다 들어온 거래처 역시 성진이 발행한 거. 자, 성진이 발행한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발행하면 그걸 거래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13일 다파라상의 다들어옴이 만기가 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당좌예금하다. 이거는 대변에 다들어옴이 나가요. 다들어옴 다파라 상사. 그래서 얼마가 나가냐면 300만 원. 추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당좌에 받아.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거는 수수료 비용. 이거는 800번대예요. 800번대. 이거는 왜냐면 어음을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돈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겨서 은행에다 준 거라 그 수수료 비용 800번대, 900번대 요 밑에 거는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쓰고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그 취득 때만 쓰고 나머지 수수료 비용은 다 800번대예요. 수수료 비용 얼마 쓰냐면 5,000원 차감했죠? 5,000원.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당좌예금하다.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월 14일 거래처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으러옴을 500만 원을 거래은행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이건 대변에 14일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가죠. 110번. 자, 이거는 다파라 상사 금액이 얼마냐면 500이에요. 500. 그리고 할인료니까 차변에 이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매출 채권을 은행에다 팔아버린 거잖아. 12만 원. 근데 이건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익 거래로 했다 그러면 받으러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 차익금이고 이게 이자 비용이 돼요. 그럼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가 돼요. 이 K11 요 나머지 숫자가 자동 입금돼요. 도전 프로그램은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월 15일 거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며 공장이 입고됐다. 이거는 차변의 원재료죠. 원재료. 원재료에다 가산해야 돼요. 자, 여기에 통관 수수료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하역비라든가 배에서 내리는 거 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 단기매매증권만 가산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해도 되고, 요거 삭제하고 요걸 1번 출금전표로 한 줄만 해도 되죠. 요렇게 문제해도 되고, 요걸 삭제하고 요거를 출금전표로 해도 돼요. 요렇게 답이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6일 방금 전에 했었죠. 자, 여기 지상의 타산으로 예상의 지금 100만 원이 횟수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대손세액 공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는 세무 2급 이상이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외상매출금 100만 원 이게 뜯긴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 대변에 사라지는데 이렇게 대손이 됐을 때는 반드시 여기 계정별원장을 들어가야 돼요. 계정별원장 들어가서 이 외상값이 뜯기면 대손충당금을 항상 설정해 놓게 돼 있거든요. 대손충당금만 그래요. 02월 16일, 02월 16일. 그리고 외상값 108번이니까 이거는 109번. 이건 109번. 그러니까 여기 22만원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2만원 잔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손충당금 22만원. 요거 109번. 그리고 나머지가 사변에 이제 대손상각비. 요거를 대손상각비. 대손상까지 찍어야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할 때는 요 108번의 다음 코드인 109번을 찍으면 돼요. 109번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22만원. 자, 2월 16일 됐고, 2월 17일. 거래처인 성민의 외상매입금 1,500만원 등 1,000만원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자, 이게 누구의 거래처예요? 성민. 만약 외상매입금 코드를 못 외웠다 그러면 여기다가 외상 둘 다 찍으면 여기 외상매입금 나오죠? 외상매까지 찍으면 더 빨리 나오죠? 그리고 여기 성민 꼭 찍어줘야 돼요. 1,500만원 중 1,000만원 수표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1,500만원 찍어주고 대변에 1,000만원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 1,000만원이 나가고. 자, 여러분이 하고 내가 풀어주니까 더 쉽죠? 더 이해가 잘 되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빚을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다른 사람이 자산을 나한테 증여하면 자산 수지응익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월 18일 거. 성민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험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이 만기가 도래해서 지급보험 대금을 갚았다는 얘기야. 그럼 차변에 지급보험, 지급보험. 두 번째 지급보험. 거래처가 이 거래처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거래처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다 보면 정신없어갖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 채권 채무는 거래처 빼먹으면 등기 하나마나 무조건 틀려요.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걸로 채점해요.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민 지급보험 그리고 대변은 뭐라고 쓰냐면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1,000만원.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다음과 같이 2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하변에 관리직은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급여라고 분류합니다. 급여. 자, 급여 이렇게 찍으면 급여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800번대 급여예요. 500번 아니면 800번. 자, 그럼 급여가 200만원. 관리직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급여고, 공장 사무실에 근무하면 또
500번대 급여도 있긴 한데, 보통 이 생산직으로 한 사람들은 차변에 임금이라 그래요. 생산을 직접 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임금. 이거 500번대 임금. 이거는 500번대 임금이 코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직금 맨 위에 있는 거 300. 만약에 여기 기본급 밑에 수당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 다 더해갖고 이렇게 분개를 하고 밑에는 소득세 뭐 쭉 뛰는 거예요. 공제계의 맨 오른쪽 밑에 공제계 53만 3,970원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대변에 예수금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것만 보면 돼.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거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 그럼 53만 3,97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차인지급액은 뭐예요?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났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월 거래. 자, 03월 05일 날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세 글자 찍으면 금방 나와요. 금화은행, 금화은행, 금화은행. 자, 금화은행. 여기는 또 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네. 금화은행. 자, 차변의 금액이 얼마냐면 2,5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200만원. 요새 이자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응대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3월 6일 날 거래처 빼먹는 거 잊지 말아요. 거래처 빼먹는 거 조심하세요. 당사의 신제품 개발에 인출된 개발비에 대하여 자산 개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그냥 개발비야. 무형자산, 개발비. 강아지발이 아니야. 개발이 아니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은 보통예금. 우리 강아지 키울 때 저기 밥 줄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딱 대로 손에다 올려놓는 거 연습시켰더니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는 꼭 그 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먹어 그러면 먹더라. 3월 10일 날 고양이는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2월분 급여와 관련된 원천 징수금액 등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여러분 여기 원천 징수금액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금.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 징수했다는 건 직원들한테서 떼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예수금이에요. 떼어놨던 거 지금 납부하는 거야. 이게 11만 6,920원. 현금으로 납부했대네. 그럼 요거 그냥 차변하지 말고 그냥 출금으로 해버려. 1번. 그럼 한 줄로 끝나잖아. 그럼 대변의 현금. 전액 현금이니까. 그 다음에 3월 10일. 또 3월 10일. 자, 요거 밑에다가 그냥 이어서 써요. 2월분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다. 총 금액은 45만 원이며 이 50%는 직원 부담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 관리직, 생산직. 자, 그러면 이 차변에 우선 관리직 거, 이게 지금 국민연금은 세금 공과거든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에 500번대, 500번, 이거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여기 500번대 세금과 공과, 이거는 그 생산직 거 13만 5천 원. 그 다음에 관리직 거는 역시 세금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인데 관리직 거는 여기 800번대.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9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예수금. 자, 이럴 때는 대변을 먼저 하세요. 대변. 요 금액 계산해야 되니까. 대변에 총 45만 원 나갔지?
현금으로 나갔대. 현금 85만 원. 85만 원 나갔대. 그러면 나머지 차변은 이제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차변이든 대변이든 먼저 이렇게 아무거나 먼저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월 또 10일 날 또 차변에 2월분 급여와 관련된 원천 징수 금액 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부담분을 납부하다. 관리직과 생산직. 회사부담분은 차변에, 자, 우선 요거는 복리후생비야.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생산부서야. 생산부서가 11만 5,230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그 관리직권은 역시 복리후생비 요거 800번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관리직권은 76,820원. 그리고 대변권을 먼저 했어요. 대변권 먼저 할 거 없다. 여기 금액이 주어졌네. 차변에 근로자 부담분 나왔죠? 그럼 이거는 예수금, 월급에서 떼어놨던 거 납부하는 거야. 예수금.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9만 2,050원. 자,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 요 두 개, 500건대, 800건대도 똑같이 19만 요거 더하면 요게 되니까 대변만 찍으면 되죠?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대. 101번 현금. 그러면 자동 계산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14일. 요거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체크들 해 놓으시고, 3월 14일 코드의 원재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보증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거는 차변에 계약금을 이체했어요. 그럼 이건 선급금이야. 선급금. 자, 이거는 누구한테 줬어요? 코워드한테 줬다는 얘기야. 금액은 얼마냐면 300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300. 그 다음에 3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하여 2021년도 결산에 대하여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대로 이익여금이 처분되었다. 3월 27일. 자, 이거는 차변의 2월 이익여금. 그리고 우선 대변부터 합시다. 대변 4번. 대변에 우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세 글자 찍으면 딱 그거 하나만 나와서 좋아요. 대변의 이익준비금 5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미지급. 이거 미지급 배당금 여기 있죠? 미지급 배당금. 이거 내가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7강 다시 한번 들어두세요. 그러면 차변에 2월 이익여금 이렇게 분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4월 거래 대표이사로부터 공정가 1억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을 수표 발행하다.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4월 3일이지. 4월 03일. 날짜는 찍어놓고 가야 돼요. 우선 날짜가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토지. 이거 가산해야 돼요. 1억에다가 500이니까 105. 자, 이렇게 하고 대변은 토지를 기증받았으니까 대변에 가산 수증이익이 1억. 그리고 대변에 뭘 줬냐면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102번 당좌예금 500. 왜냐하면 토지 이전비라는 건 토지 등기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4월 대표이사로부터 4월 7일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 500, 감가상각 6에 100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했으며 철거 비용 500을 보통에서 지급하다. 이거는요, 대변에 그 창고니까 건물이 나가요, 건물. 건물이 얼마가 나가냐면 취득가액 500이 나가. 그리고 차변에는 감가상각 6개니까 203번이 와. 그래서 얼마가 오냐면 203번이 100만 원이 와요. 그리고 철거 비용이 들어갔죠?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얼마를 줬냐면 50만 원 줬어.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이 500짜리인데 100이 그만큼 이게 꼬물이 됐으니까 이제 400짜리인데 그 400짜리를 철거했는데 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차변에 유형자산 뭐 철거 손실 그래도 되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야. 이렇게 처분 손실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4월 10일. 제2공장을 신축하고 해 건물이 세워진 반석상처의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전자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건물의 철거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을 수표 발행하다. 이거하고 달라. 4월 7일하고 4월 10일하고 달라요. 4월 7일은 자기가 사용 중, 동그라미 쳐요. 4월 7일은 사용 중인 거고 4월 10일은 더 끝에 첫째 줄 끝에 구입하고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4월 7일 거는 사용 중인 거고 4월 10일 거는 구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토지를 샀는데 토지 후에 건물 철거 비용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 그걸 철거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토지로 해버려야 돼, 다. 왜냐면 여기 그 건물이 있는 시골에 땅 샀는데 거기 허름한 건물이 있어. 그럼 철거해버리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분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토지야. 토지에다가 철거 비용과 정지 비용을 다 가산해요. 그럼 980만 원이야. 980만 원. 지금 800만 원에다 100만 원 철거 비용 들어가고 정지 비용은 땅을 평평하게 하는 포크레인 비용이야. 대변에 방제금 이렇게. 자, 이거 달라요. 4월 10일은 구입을 해서 건물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철거 비용 들어가면 토지에 가산하고 정지 비용도 가산하고 그 다음에 7일은 쓰던 거니까 처분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공사의 착공일은 전기 12월 1일이면 완공일은 차기 10월 30일이다. 금년 10월이니까 지금 4월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요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줘야 돼. 혹시 지금 하면서 거래처 빼먹은 거 없죠? 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월 13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대행회사에 전액 보통예금 예대에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보유증권이야. 그러면 여기 취득세가 50만 원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 이건 차량원 방구로 해야 돼. 근데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이 50인데 그 만기까지 보유하니까 만기 보유증권이지만 현재 가치가 40만 원이고 동그라미 쳐요. 거기다 써놔. 공정가액 시가라고 적어. 공정가액 시가. 그럼 이게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야. 아, 이거 조심. 자, 자, 여기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찾아봐. 여기
여기 만기 보유증권이 두 개 있죠. 두 개. 위아래 두 개 있죠. 요거는 1년 이내 유동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자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저기 1년 이내로 한 거고 이거 밑에 거를 줘야 돼. 181번. 여러분 코드 잘못 입력했나 봐봐. 181번으로 해줘야 돼. 두 번째 거로. 만기 보유증권. 181번으로 해줘야 돼요. 이 코드 잘 보세요. 현재 가치 40만 원으로 입력해 줘야 돼. 그리고 또 차변에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인데 차량 운반구가 지금 50인데 아니 세상에 현재 가치가 40짜리인데 공정가치가 40인데 우리 공정가치로 입력을 했는데 10만 원 더 주고 샀지? 아,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야 그러면 등록하지 마.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등록을 하려면 50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러면 여기서 현재 시중에서 사면 40만 원밖에 안 가는 걸 50 주고 샀으니까 10만 원 더 주고 샀잖아. 이거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차량 원가에다 가산해야 돼. 10만 원 더 준 거. 그래서 여기 취득세 50만 원도 차량 원가에 가산하는 건데 요거 10만 원 더 준 것까지 가산해서 이걸 60만 원으로 분배를 해줘야 돼. 이렇게 60만 원으로. 취득세 50만 원도 차량 원가에 가산하지만 여기 현재 가치 40짜리를 50 줬으니까 10만 원 더 준 것까지 가산해서 60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解해줘야 돼. 이거 별표에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다 내가 프린트해서 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23일 그러니까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는 그 자산원가에 가산해야 돼. 그 다음에 기계치 듣고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 동그라미 쳐. 자본적 지출. 그럼 이거는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기계를 뭐 핵심 부품을 교체를 해서 그 기계의 그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 기계에다가 생산하는 제품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기계장치에다 가산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기계장치로 해줘야 돼. 수선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야. 이건 기계장치로 65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다네? 그럼 그냥 여기다가 출금, 1번 출금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4월 25일. 자,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로 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해줘야 돼요.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센터에 교체하고 57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차변에. 이게 바로 수선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죠. 자동차니까 이거는 차량 유지비야. 차량 유지비인데 이게 지금 영업용이니까 800번대야. 800번대. 영업용 차량 유지비. 이 코드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 코드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네? 그럼 이거 차변이 아니고 그냥 1번 출금전표로 하면 한 줄이면 끝나죠. 그 다음에 4월 26일 공장의 원품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120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대정설비 계좌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럼 이건 차변에 수선비. 이거는 수선비야. 붙이는 거라. 수선비인데 공장용이니까 500번대. 수선비로 해서 얼마냐면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4월 30일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하여 5천만 원에 대한 건물을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 변경했다. 이게 그 건물을 신축하기에 구입한 토지야. 원래 토지였어. 근데 토지였는데 이거를 건물 신축을 포기하고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투자 자산이야.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땅을 샀다가 이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5천만 원. 그러면 대변에 이게 뭐가 되냐면 토지가 없어지는 거죠. 토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원래 토지였는데. 자, 5월 거래, 5월 3일 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퇴직급 5월 3일 생산직원 이생산시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간에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퇴직금을 지급해 퇴직금에 준다가 부채가 충분하면 저기번호 2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퇴직급이야 충당금. 그러니까 퇴직하고 찍으면 퇴직급의 충당 부채 295번. 그리고 여기 적여번호 2번을 선택하니까 2번을 찍고 여기 400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변은 당연히 예수금이죠. 띄니까 여기서 소득세 띄니까 13만 2천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나갔죠. 자,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액면 총액 1,000만 원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여기 사채가 1,000만 원을 발행했는데 천좌는 1,000개예요. 그리고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천좌를 8,000원에 발행하면 요 곱하면 800만 원 나오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103번 보통예금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800밖에 못 받은 거야. 사채는 부채죠. 일반 사람들한테 사채를 팔고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고 이건 사채고 그리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 날 당사는 이사회 비율로 신주 10만주 액면가액 1주당 500원이에요. 이거 곱해봐. 1주 액면 곱하기 발행주식수가 자본금이야. 1주당 900원에 발행하고 발행주식수가 10만주가 발행한 거야. 10만주 동그라미 500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자, 이거 곱해봐요. 얼마 나오는 거야? 10만주 곱하기 500원 하니까 딱 하니까 5천만 원 나오네. 5천만 원. 5천만 원. 계산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리수 계산해보니까 500을 갖다 딱 붙여봐. 그럼 5천만 원 딱 나오잖아. 5천만 원이고 차변에는 900원에 발행했어. 그럼 900원이니까 10만주 곱하기 900원 하니까 9천만 원. 현금으로 받아 즉시 기업은행에 당좌예금했다. 그럼 당좌예금. 그럼 이거 얼마가 들어오냐면 9천만 원. 9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사채를 비싸게 발행한 이거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거야. 주식을 비싸게.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다 비싸게 발행합니다. 비싸게 발행하고 그 다음에 사채는 싸게 발행하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이거 6강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5월 10일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 확정 기여형 동그라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거는 퇴직급여로 기여형은 그냥 다달이 1년금만 한 달치 퇴직금을 그냥 매달 나눠서 그 사람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퇴직급여로 하고 끝나는 거야. 기여만 하는 거야. 확정급여용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이지만 이거는 그냥 퇴직급여야.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이게 지금 퇴직급자까지 찍으세요. 퇴직급여인데 여기가 영업부 직원이니까 여기 800번인데요. 806번 퇴직급여. 그래서 퇴직급여하고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래요. 500만 원. 그 부채 프린트에 두 번째 프린트에 다 있어. 그리고 이 금액의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이게 영업부 직원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번인데 832번. 만약에
그 제조부 거라면 이제 531번이지만 이건 831번.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 날 3월 27일 주중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3월 12일 날, 3월 27일 날 미지급 배당금을 했던 거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였던 거. 근데 부채를 갚은 거야. 근데 직원들이 배당금 찾아간 거야.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세금 띄면 또 예수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대. 전부 다 현금. 그럼 이거 그냥 출금전표로 해버려. 1번에서 출금전표. 그 다음에 5월 27일. 자, 5월 27일 별표. 이게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동그라미 액면 주당 9,000원씩 만주 발행해서 만주 동그라미. 그러니까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만주 동그라미. 주식 발행에도 소요된 인쇄비 광고료 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다. 무조건 1주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야. 그러니까 액면이 1주당 5,000원인데 발행 주식수가 만주란 말이야. 만주.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야. 자본금인데 요 금액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000원 곱하기 만주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이거를 9,000원씩 발행해서 9,000원씩 발행했으니까 9,000원 곱하기 만주야. 그러면 이건 9천만 원이야. 자, 9천만 원인데 그 주식 발행비 이거는 빼버리라고 그랬죠. 500만 원 빼야 돼. 9,000원씩 만주니까 곱하니까 9천만 원인데 주식 발행비로 500만 원 아예 띄어버리고 나머지만 돈 받은 거야. 그럼 9천만 원에서 500 띄니까 8,500만 원만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여기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8,5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 주식 발행비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보내서 없애주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퉁친다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월 28일 날, 지금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채 액면 총액 6천만 원, 상환기간 5년, 발행가액 5,800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사채 발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대변에 사채라고 분기해 주세요. 사채가 액면이 무조건 대변에 가야 돼요. 6천만 원. 그런데 발행가액이 5,800이야. 5,800이 싸게 발행했는데 또 사채 발행비까지 또 공제를 했어. 그러면 이게 그럼 5,800에 발행했고 납입금은 보통예금 했는데 차변에 보통예금은 5,800이 들어와. 5,800이 들어와. 그냥 5,800 받았다니까. 그리고 대변에 사채 발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01번 현금. 여기에 얼마를 줬냐면 100만 원을 줬대요.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많아? 대변이 많지? 그럼 차변에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채 발행비라는 계정을 안 쓴단 말이야. 여기 돈 나갔고 이게 액면이고 이게 발행가액이고 이거 돈 받았는데 여기서 현금 나갔으니까 여기 이제 대변에서 이거 빼면 요 나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걸 사채 발행비 뭐 100만 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할인 발행 차금에다 그냥 가산해 버린다고.
원래 6천만 원, 5,800이 발행하면 200만 원이 할인 발행 자금인데 100만 원 비용까지 가산해서 3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전기의 대선이 확정되어 대선 중단과 상계 처리했던 라도의 외상매출 검증 일부인 200을 현금으로 인수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차변에 101번 현금, 뭐 입금 전피로 해도 되고 200. 그리고 대변은 전기의 대선이 확정되어 상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띠꼈다 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띠꼈다 받으면 대선 충당금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대선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대선 충당금이야? 외상매출금이지? 그러면 요거는 109번이야. 109번 대선 충당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거에 대한 게 109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걸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대선 찍으면요. 대선 충당금이 이렇게 많아. 이 중에서 여기 외상값에 관한 거다. 이 소리야. 이걸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109번이라고 써야 돼요. 삐꼈다 받으면 무조건 대선 충당금이 원위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월 30일. 이것도 쉬워요.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부사원 김철수 등록하여 입력할 것. 내용 불명의 돈 500만 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500이 들어왔어요. 500. 근데 이건 대변에 가수금이야. 가수금. 이 거짓 가짜야. 가짜로 받았다 이거야. 이 내용을 몰라. 그 직원이 돌아와 봐야 알아요. 근데 거래처를 입력하래. 김철수한테 받았대. 왜냐면 출장 간 직원이 김철수도 있고 박철수도 있고 뭐 아무개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처를 김철수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김철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이거 너 뭐 받은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처 입력할 때는 키보드 맨 오른쪽에 기다란 플러스키 눌러봐요. 그럼 공이 5개가 붙죠? 그리고 김철수라고 찍고 엔터하고 스톱. 여기서 스톱. 자, 거래처 코드가 몇 번이야? 신규 거래처 코드 303번이지? 자, 이거 여기 화면 쳐다보세요. 여기 다현씨 여기가. 여기 지금 105번으로 맥혔지? 이거 자동으로 찍힌다고. 이거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요거를 303번으로 이렇게 고쳐주고 등록을 해줘야 돼. 이거 틀리면은 여기 거래처 등록 가서 삭제하고 또 삭제된 데이터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파. 그러니까 여기서 김철수 찍고 엔터 친 다음에 스톱하고 거래처 꼭 제대로 입력해줘야 돼. 자, 이제 6월 거래부터는 쉬워요. 이제 06월, 01, 5월 거래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죠. 지금 이 월별로 시험 문제가 하나씩 다 나온다고. 자, 6월 1일 당사는 매출 거래인 세진의 선물을 하기에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구입하고 전에 당사에 우리 카드를 결제했다.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거래처한테 이제 선물을 해야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변에 선물하기 하려고. 이거 뭐야? 거래처니까 적대비다, 적대비. 자, 그런데 이게 매출 거래처야. 그러면 500번 되는 제조업 공장 거래처가 아니고, 이거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 돼야. 이거 잘 봐야 돼요. 800번 돼. 그래가지고 금액이 75만 원. 이 코드 구분하는 점은 말하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대변에 우리 카드를 결제했죠? 대변 미지급금. 자, 여기다가 우리 카드사.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여기서는 이제 500번이냐 800번이냐 그거 구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나오면 본사 영업사원에 대해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대부하고 대금 9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이거 차변에 뭐 차변에 해도 되고 출금으로 해도 돼. 출금으로 하고 이게 그 명함 인쇄는 도서 인쇄비야. 도서 인쇄비. 근데 이게 지금 본사 영업사원이니까 800번 되지. 800에 도서 인쇄비.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9만 원. 이렇게 해주면 끝. 그 다음에 6월 10일 회사의 체육대회 날 성남식당에서 임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 250만원, 생산직원 170만원, 사무직원 80만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하다. 임직원의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6월 11일 날 이게 임직원의 식사는 차변에 뭐가 될까요? 체육대회 날인데 거래처 직원의 체육날을 하면 적대비지만 이거는 회사의 임직원이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야. 복리후생비인데 자 여기 그 생산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으로 구분됐죠? 그럼 500번대도 찍어야 되고 800번대도 찍어야 돼. 그럼 생산직 직원은 170만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건 811번, 이건 똑같아요. 811번 복리후생비, 이거는 80만원. 근데 이렇게 꼭 똑같진 않아요. 511, 811 똑같진 않아. 검색을 해야 돼. 여기서 복리 이렇게 하고 여기 800번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그리고 대변에는 뭐를 줬어요?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지?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인데 이거는 카드니까 우리 카드. 이 거래처 빼먹으면 무조건 틀려요.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여기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해요. 이게 3점이야. 이거 하나당. 이게 점수가 굉장히 커요. 보통 이런 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분계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이 분계를 누가 잘하냐 이 차이야. 성민으로부터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에 대하여 400만 원은 전자범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관리부에서 차용할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거 뭐야? 복리후생비지 그것도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근데 이거는 관리부니까 800번대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냐면 400이에요. 400. 그리고 전자범을 발행했다. 이용을 할 것. 자, 이거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지만 내가 첫 시간에 강조했죠. 이거는 어음을 발행했다고 지급어음이 아니야. 이거는 전자어음 동그라미 찍고 별표해놔. 별표. 이게 거기다 써놔요.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원재료나 상품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미지급금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전자어음을 발행했다. 응? 그러면 이건 성민한테 갚아야지. 성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데에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된다고 했고 어음인데 내가 이거 첫 시간에 강조했어요. 어음은 그 상거래 매입 채무 그것만 지급어음이에요. 원재료나 상품 살 때 또 예상값 갚을 때 그때 어음 발행해야 지급어음이지 이거는 그 밖에 거라 미지급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15일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과 공장에서 사는 전화요금 이거 다 통신비죠? 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차변 그냥 출금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자고. 통신비 자 500번대 통신비 자 공장에 사용하는 전화요금 얼마가 되느냐면 17만 5천원 17만 9천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그 사무실 사용하는 전화요금 이거는 814번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면 21만 5천원 꼭 이게 이렇게 514, 814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통신비라고 통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갖고 아하 요게 지금
지금 공장에서는 17만 원이고 사무실은 아이고 800번 내려오나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더 안전해요.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101번 현금. 요거 두 개를 그냥 칠금칠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21일 별표. 이거 달라요. 조심해야 돼. 자, 6월 21일. 자, 전기요금, 본사와 공장.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본사의 전기요금은 수도강열비야. 왜냐면 본사에서는 전기 많이 안 써요. 수도강열비. 본사 거는 800번 수도강열비야. 그래서 14만 원인데, 공장은요, 공장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공장에서는 제품 만들려고 엄청 많이 써요, 전기를. 그래서 이거는 전력비라고 해줘야 돼. 516번. 완전히 다르네. 수도강열비가 아니야, 공장은. 공장은 전기료를 전력비라고 하고, 가스 수도료를 가스 수도료 이렇게 분리해요. 그런데 본사는 전기, 가스, 수도 다 합쳐서 수도강열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공장은 21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만만하진 않죠? 자,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구분 잘하는 거 예전과목자라고. 간섭상대로부터 영업회 수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30은 거래처로서 받아 보관 중인 자기압수표를 지급한다. 이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타임바링 수표, 자기압수표 이런 거 다 현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인데 이게 지금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여기 800번 소모품비.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00번. 이게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6월 30일. 회사는 6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200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으며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간 배당금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분계를 중간 배당금 이렇게 분계해줘야 돼요. 2월 잉여금으로 해도 되는데 중간 배당금으로 해주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왜냐면 이거 어차피 주주들한테 줘야 되니까 부채로 하는 거예요. 자, 8월 거래는 이제 8월 5일 날 보세요.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다. 자, 이게 대변에 우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찾았던 얘기야. 찾았어. 그러면 대변에 정기예금이 대변에 얼마가 사라지냐면 1000만 원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박스 하나 보세요. 정기예금 원금이 1000만 원, 이자가 100이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입. 그게 100만 원이야. 그런데 법인세가 있어요. 이 세금 띄고 주잖아. 은행에서 이자 주면은 그 100만 원의 이자 15.4%를 띈다고. 14%하고 지방세 거기에 또 10%에서 15.4%를 떼요. 이 법인세는 내가 내야 될 법인세를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그냥 은행에서 바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선납세금. 먼저 납부했다 이거야. 선납세금 15만 4천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가 요거 차임지 금액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지급했다 이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죠.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7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과태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그럼 차변에 보험료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니까 500번대 521번. 차변에 100만 원. 근데 현금으로 납부했네? 그러면 여기는 필금 전표를 해버려. 자,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를 소유 건물의 보통임대자에서 이체했다. 임대차 계약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50이다. 이거는 그냥 차변에 세금 공과라고 그러면 돼요. 세금 공과. 세금과 공과.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인데. 이 간주임대료 원래 임대인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그 은행 이자만큼을 부가세를 해서 원래 그 건물주가 하는 건데,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임차인이 부담할 수가 있어요. 대변에 103번 보통 이렇게 되면 돼요. 임대인이 내더라도 세금 공과야. 8월 10일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하여 생활정보지 메트로의 신입사원 광고 채용 광고라고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광고 선정비. 차변에 광고 선정비인데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이 아니고 그냥 필금. 광고 선정비. 광고 선정비. 이거는 800번대밖에 없어요. 800번대 하나야. 현재는 뭐 팔려고 하는 거니까. 자, 10만 원. 그 다음에 8월 13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인해 손실되어 단순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 이거는 8월 13일 대변에 제품이 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가. 제품이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냐면 1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적열안에, 이거 조심해요. 적열안에 8번을 찍어야 돼. 원래 이 제품은 팔아야 될 건데 불타버렸어. 그래서 여기 타겟은 됐지. 이거 안 하면 틀린다. 이거 별표 해놔요. 여기 타겟은 됐지. 8번. 거기다 적어놔. 적용 8번. 그렇게 적어놔. 차변에는 대손실. 대해손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8월 14일 생산된 제품 원가 200, 시가 350을 성동구청에 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차변에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기부금 얼마냐면 원가로 주는 거예요. 이거 원가로.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이 나가요. 제품. 근데 이거 이것도 역시 저격 8번이에요. 왜냐면 제품이 대변에 갔잖아요. 이거 원래 팔아야 되는 건데 팔지 않고 이 기부를 해서 3,000보로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3,000보로 다른 계정으로 빠졌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8월 15일. 지성의 제품 외상대금을 회수하면서 10만 원은 사전 약정에 할인하여 주고 200은 약속금 받았으며 잔액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 이건 현금이죠? 그러면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누구냐면 지성.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300을 회수함에 있어서 10만 원은 할인을 해줬대. 그럼 차변에 매출할까지 찍어야 돼. 매출 할인인데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매출 할인이 여러 개야. 근데 이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 406번을 선택해서 금액을 얼마를 써주냐면 10만 원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200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받으러.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냐면 지성. 여기에 200을 받았고 나머지는 동전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101번 현금이죠.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외상값 받을 때 깎아주는
되는 게 내추럴임이에요. 그 다음에 8월 20일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 100만원, 대한 보험금 500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오냐면 보험금 500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8월 20일 거는 이거는 그냥 100만 원은 X 쳐버리세요. 이거는 불탔을 때 분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원가 이건 필요 없어. 지금 보험금 받은 것만 분개하면 돼.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이렇게 분개해요. 100만 원은 필요 없어. 왜냐면 불탔을 때는 대손실이라고 분개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만 분개하면 돼. 그 다음에 8월 21일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성금을 관할 주민센터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건 차변에 그냥 기부금이죠. 기부금이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300.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출금을 합시다. 1번은 출금.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8월 28일 본사 법인세 균등할 주민세를 구청으로부터 부과되어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는 납부하다. 그다음 법인 균등할 주민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에다가 가산해줘야 돼요. 이게 법인세에 원래 가산하는 건데 그냥 이건 세금 내는 거니까 여기에 균등할 동그라미 쳐. 균등할. 법인세의 주민세라 그러면 법인세의 주민세라 그러면 법인세 등으로 하지만 이거는 균등이란 자가 들어가면 차변에 그냥 세금 공과라 그래요. 세금 공과. 자, 이거는 본사 거니까 800번인데 세금 공과. 이게 균등할이라는 게 그냥 세금으로 그냥 해줘요. 법인카드, 대변. 세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거는 우리카드. 그 다음에 8월 29일 생산부서의 새로운 기술 서적을 지식을 얻게 할 계획적인 탐구할 면에서 사용한 물품대금 500을 수표발행에 지급했다.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게 하여 이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개발비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차변에 경상연구개발비로 하라는 얘기예요.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월 30일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을 보통예금에 대해서 이체 납부하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아까하고 똑같아요. 선납세금으로 하면 돼. 차변에 선납세금.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이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일반이면표.